안녕하세요. 루엘 법무부인 박윤희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해가지고 문의사항이 많은 것 중에 하나인데 중개보수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는 이 중개보수 관련된 내용은 상가 임대차가 아닌 주택 임대차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규정부터 한번 볼까요? 이 중개보수와 관련된 이제 관련 규정이 공인중개사법에 있습니다. 제2조를 보면 제2조는 정의 규정인데 중개라 하면 1호에서 제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나 교환, 임대차, 그 밖에 이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3조에 따른 중개 대상물이 뭐냐? 3조를 보면 1호에서는 토지, 2호에서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그리고 3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이제 물권, 이제 이거는 뭐 임목이나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같은 경우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개 대상물의 범위에 권리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뒤에서 이제 사례랑 같이 한번 살펴볼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 제32조에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에 관해서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고의나 과실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중개 수수료, 이 보수의 지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이제 하위법령에 위임을 시켜놨는데 대통령령을 보면 시행령 27조에 의해서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에는 중개보수의 한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팟대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1,000분의 9, 이제 0.9% 이내로 받아야 되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이내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항에서는 주택 외에 이제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보수를 정하고 있는데 1호는 오피스텔이고요. 2호가 이제 오피스텔 외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제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 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오피스텔은 아니기 때문에 2호에 따라서 0.9% 이내에서 이제 한도는 0.9%, 거래 금액의 0.9%고 중개 의뢰인하고 개업 공인 중개사가 협의해서 정하되 지급 시기를 약정이 있으면 약정된 시기로, 그런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이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개 의뢰 관련해 가지고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이 없어야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중개 대상물 측면에서 권리금 같은 경우에 중개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권리금 계약이 이 경우에도 중개 보수를 지급을 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좀 물어보는 사람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앞서 이제 관련 규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개대상물 범위에 권리금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권리금 계약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체결을 한 경우라고 하면 중개보수 상환율, 그러니까 상가의 경우에는 0.9%였죠. 거래대금에. 이 상환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급은 하되 상환율 적용도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중개인과 이제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 지급 시기도 규정에서는 중개인하고 약정을 한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에 지급을 하면 되는 거고 약정을 한 게 없으면 거래 대금이 모두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제 계약만 체결된 상황에서 중개사가 잔금도 아직 안 줬는데 중개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사전에 중개인하고 계약 체결하고 나서 중개보수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면 그때 지급하면 되지만 그런 약정이 없으면 잔금 모두 지급한 다음에 중개보수를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고 나서 약정도 없는데 계약 체결하고 나서 중개인이
보수를 요구를 하면 이거는 당연히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절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금만 지급받은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경우도 잦은 문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경우 계약 해제 사유에 중개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규정에서 봤듯이 중개인의 경우에는 중개계약이 중간에 뭐 무효나 취소, 해제되는 경우 중개인의 고의 과실이 있으면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 과실이 계약 해제 사유에 중개인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중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중개인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중개인은 중개 보수를 당연히 청구할 수는 있는데 그 중개 보수가 거래가 이제 잔금까지 지급되고 그래서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닌데 계약금만 지급하고 해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개인이 요구하는 거래대금의 0.9% 최대 상한인데 이 금액을 다 요구를 하면 중개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규정상으로는 중개인이 어쨌든 자기의 고의 과실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이 지급된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됐다고 하더라도 중개 보수를 다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까지 모두 지급이 완료된 상황은 아니니까 중개인 의뢰인 입장에서는 별도의 이제 적절한 금액으로 공인중개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볼 게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상황인데 묵시적 갱신 중에 이사하게 되면은 중개 수수료를 누가 내야 되냐는 겁니다. 상인법에 따라서 이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차 계약이 전 임대차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임대차 존속 기간은 1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차인의 경우에 이렇게 갱신이 되면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계약 해지 통고를 하면 임대인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요. 따라서 묵시적 갱신 중일 때 기존 임대차 기간을 마치고 이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별도의 손해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의 중개보수에 관해서 별도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중개보수는 당연히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신규 임차인하고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임차인이 나가려고 하는 임차인이 부담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좀 상가 임대차 중개보수 관련해가지고 좀 문의 사항이 많은 것들을 위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